자, 요 1, 3은 독서 영역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이거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터넷 독서 환경은 많은 특징을 공유하지만 기존의 독서 환경과 차이를 보인다. 그럼 차이점만 뭐야?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이루어져서 뭐야?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성이고 어떤 전략 두 가지잖아요. 1하고 2죠. 그러면은 특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전략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종이책을 이해할 때는 뭐야? 선형적으로 적선다. 종이책 동그라미하고 선형적. 그러나 인터넷 환경 네모하고 뭐야? 원하는 순서에 따라 비선형적. 이거는 내가 뭐야? 원하는 순서대로 하는 거. 이에 따라 어, 이해하는 것만큼 뭐야? 선택도 중요했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더 졸라리 중요해진다. 이와 함께 연관성을 탐색하고 자,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하고요. 이끌어내는 상호 텍스트적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려내고 종합하여 구축하는 병행대안으로는 복잡성을 진다. 요거 뭐야?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다시 쉽게 이야기한 건 뭐야? 비선형적 읽기와 상호 텍스트적 읽기가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뭐야? 2하고 2가 요거는 뭐야? 특성이었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정리해 주네. 자기점검과 조절 전략, 자기점검과 조절 전략이 중요해졌다. 요거와 요거. 인터넷 공간에서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지만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책무도 확대된 거다. 따라서 연결된 정보 예측하기,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기, 연관성 파악하기, 그 다음에 선택한 정보가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점검 조절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야? 수시로 점검하고 조절해야 할 책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구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야? 독서 목적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왕좌왕하거나 사고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결과다. 이랬습니다. 독자 청문은 가벼워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정보 선택도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어머, 맞는 소리. 띵. 자, 태주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확신이 있으면 안 읽어도 안 읽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가지기까지가 읽기 능력이 우리가 향상돼야 되죠. 그 선생님은 끝났어. 1번을 안 틀렸겠지. 1번은. 자, A를 통해 추론. 근데요, 이 추론하는데 A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 일치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없는 내용으로 뭐야? 추론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 내용으로 추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텍스트적 읽기, 비서인적 읽기 복잡성이 크다? 아니야. 요거와 요거가 특징이잖아요. 끝났네. 이렇게 1, 2, 3번은 되게 쉬워요. 뭐야? 특성이 뭐야? 비선형적 읽기와 상호 텍스트적 읽기인데 이 새끼가 이 새끼보다 복잡성. 병행되는 것 때문에 복잡성이지. 응? 요거에 비해 요거가 더 복잡성이 크다 이런 내용 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뭐다? 점검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조절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측하는 거, 이해하는 거, 연관성 파악하는 거, 독서 목적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봅시다. 자, 우리 조는 요거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어디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 수집 방법 검색해보니 요거 표제어들이 제시된다. 첫 번째 표제어, 두 번째 표제어, 세 번째 표제어, 네 번째 표제어 이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예측, 또 이해, 그 다음에 연관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서 목적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는 되게 편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클릭했지만 배너가 주를 이뤘다. 필요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뭐지? 연관성. 이겠죠. 연관성. 연관성. 나왔는데 인상적이었고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해하기지. 세 번째 표지에서 요거일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예측하기지.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써놓은 거하고 관련 없게 나오네. 예측. 네 번째 요게 나왔는데 요래 가지고 요럴 것 같다. 그러면 뭐지? 결합, 연관성. 그 다음에 뭐지? 독서 목적의 부합. 내용을 보충할 사례로 제 부합. 자, 지금 내용 거의 안 읽었어요. 지금 어떻게 읽었어요? 이 생각을 해봐. 지금 요거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어요. 그럼 A는 점검과 요거의 기준이 된다. 이게 주제니까 이거 당연히 되겠죠. B는 이해하는 모습, B 연관성이라 했잖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연관성이 없는 거라 이거는 선택하는 겁니다. 연관성을 봐가지고 뭐 하는 거? 선택한 것이 독서 목적에 못지 않으니까 4번에도 해당이 되겠네. 3번을 틀리신 분이 있으면은 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안 걸려야 돼요. 엄청나게 짧게 걸리셔야 된다. 생체 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식별하는 기술, 확인 식별하는 겁니다. 이용하여 식별하는데요. 이용하는 게 지문, 홍채, 정맥이 있죠. 생체 정보는. 지문 인식은 뭐야? 노화 외상으로 해서는 인식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1번의 문제점. 홍채 인식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두 번째 문제점. 반면 설명 방법이 뭐가 돼요? 대조가 되죠. 요거는 변형 가능성이 적고 금방 뭐야? 그러면은 요건 뭐야? 1-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죠. 요거는 2-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 손가락 정맥은 패턴이 단순하면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효과적이다. 단순하면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앞으로 이야기할 게 뭐예요? 손가락 정맥이겠죠. 자, 추출 장치를 통해 추출하여 저장하는 과정은 이런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해버리고요. 두 번째 어디 있니? 두 번째 다음 단계 이렇게 되니?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대충 봤어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뭐야? 입력 이미지 획득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신하거나 조사하여 수신하거나 촬영함으로써 이미지를 획득한다. 수신하거나 촬영함으로써 이 스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 조사하면 근육, 뼈,
근육이나 뼈가 있는 영역은 밝게 보이는데 반면 대조적 혈관은 흡수되어 어둡게 버려요. 자, 빛이 투과까지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차이점이지. 근육과 뼈는 밝게 보이는 이유. 그 다음에 혈관 쪽은 뭐야? 어둡게 보이는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최초 이미지는 요것 등의 영향으로 혈관 주변부가 그림자 영역으로 나타나 정확하게 확인 어렵다.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입력 이미지 획득입니다. 다음 단계는 전처리 과정인데 먼저 그러면 뭐라 했어요? 번호 붙여가며 풀자 이랬잖아요. 판별합니다. 수신된 이미지 경우 전 처리를 마친 상태라면 이 과정을 빼고 다음 단계로 넣는다. 지금 여기가 뭐야? 두 번째가 전 처리 과정인데요. 그러면 빼도 되잖아요. 전 처리 과정을 마쳤어. 그러나 전 처리되지 않았거나 입력 이미지가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스캔 이미지인 경우에 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패턴의 추출이 용이하도록. 요거와 요거일 때는 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우선 뭐해? 요거 뭐야? 먼저 우선 번호 붙인다 했어요. 설명 방법은 과정이 될 거고. 자, 먼저 뭐하니? 배경 이미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윤곽을 추출합니다. 제거하고 추출하죠. 회전시킬지를 판별합니다. 손 자체 곡률, 입력 이미지를 회전시킬지 추출합니다. 손가락 방향이 수평이 아니라면은 추출과 정맥 패턴의 추출과 기존에 전해진 손가락 정맥 패턴, 자, 수평이 아니라면은 정맥 패턴의 추출과 추후 나중에 사용자 인지 시 기존의 손가락 정맥 패턴을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서 회전시킨다. 그러면은 뭐야? 회전시키는 거는 요럴 때 회전시키는 거네. 뭐 하려고?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이후 관심 영역이 설정되면은 전 처리 과정이 마무리된다. 다음으로 뭐지? 필터링 작업. 그럼 이게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하고 최대한 줄여 화질을 향상시킵니다. 보호하고 배경 효과가 미치는 거는 뭐야? 최대한 줄여서 화질을 향상시킵니다. 당연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죠. 정맥의 능선을 추출하여 명암 차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후 단계에서 정맥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이라는 게 뭐예요?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네. 품질 추정 단계에서는 뭐야? 필터링을 마친 정맥 이미지의 품질을 추정하여 내장된 품질과 필터링을 마친 정맥 이미지의 품질, 기존 품질과 뭐합니다? 비교합니다. 선생님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이렇게 밑줄을 지금 그어놓습니다. 자꾸. 자, 품질 기준 미만이면은 되돌아가
다시 스캔할 걸 요청해요. 이상으로 판정되면은 저장한다.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사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뭐예요? 검색한 후 표시한다. 검색하는 거 뭐예요? 저장된 이미지 중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야. 저장된 이미지 중에서 입력된 정면 이미지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검색하고 결과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안을 위해 사용되므로 잠금 장치가 되는데 일치되는 패턴이 존재하면 잠금 장치가 해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읽을 건가? 이제는 방학 때 연습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읽고 있어요. 자, 적절한 거 봅니다. 복잡하여 손가락 점맥은 복잡하여 본인 인증에 효과적이다. 본인 인증에 효과적인 거 뭐야? 단순하고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증 과정에서 비교한다. 인증 과정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 비교를 할 때요. 지금 비교란 말이 2번 나왔어요. 그럼 거기 찾아가면 돼요. 비교. 그 다음에 또 위에도 비교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입력된 점, 이건 당연하네. 자, 여기 밑줄 쳤죠? 저장된 이미지하고 입력된 이미지, 입력된 요거, 그럼 요 더 안 가도 됩니다. 자, 순서도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수열 문제에서 이거 순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귀납적 수열 여기서 귀납적 수열에서 순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거는 뭐야? 순서도를 만들어라 이런 거 내신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입력 이미지를 획득하고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니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니요. 전처리 과정이 있으면은 전처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가요? 필터링 작업으로 가야 되겠지. 필터링은 뭐 하는 거야? 보호하고 요런 거지. 아니요 하면은 여기 완료로 가버려. 필요하면 윤곽 추출하고요. 회전이 필요하니 그러면은 뭐야? 회전하고 아니요 하면은 여기로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영역 설정 이렇게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을수록 어둡게 보인다. 지금 뭐 고르는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네. 아니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주니? 5번. 지금 선생님이 요거 내면은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헤모글로빈 여기 어디 부분이야? 근육하고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는데 왜 안 넘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농도가 낮을수록 어두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순서도하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로 지금 나왔네요. 그 다음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한 거. 윗글 바탕. 어두운 부분이 많은 거는
두께나 주변빛과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화질이 개선된 거는 배건 효과는 최소화 당연히 해야 되죠. 요건 맞는 거고요. 어두운 부분이 많으면. 왜냐면은 뭐야? 뚜렷하지 않죠. 기존 품질에 미치지 못하면은 추출되지 않겠죠. 당연히. 명확히 드러난 거는 정맥의 패턴을 뭐야? 보호한 거 아니죠. 이거 추출을 밝은 부분은 근육이나 뼈가 있는 부위일 가능성 맞고요. 자, 문맥상 A2 요거는 단어니까 그냥 갈게요. 그런데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목적어를 먼저 살펴보세요. 목적어가 추상적인 대상인지 구체적 대상인지 이거 좀 차이점을 신경 써보면 훨씬 더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의 경제학자 솔로 성장 모형은 거시론이다. 솔로의 성장 모형은 성장하는 과정을 하는 거시. 미시 거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거시는 주로 성장 쪽이에요. 성장, 물가, 고용 이거 따지는 겁니다. 미시는 뭐라 했어요? 수요와 공급 요래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경제학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론을 통해 자본량, 노동 같은 요소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부 국가가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뭐니? 어떤 국가는 빈곤한가에 대한 답 1, 2, 3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인 성장하는 나라는 뭐니? 가난한 나라는 뭐니?에 대한 자, 첫 번째 요인은 자, 요소의 변화가 두 개가 있어요. 자본량, 노동인구 수. 베트남 같은 경우에 노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베트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면은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베트남은 또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긴 나라이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요인 뭐야? 자본량의 증가다. 자본량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 투자와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야? 예를 들어 자동차 샀어요. 선생님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은 뭐 해가 1년 지나요.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감가상각 관계에 따라서 증가 감소하기도 한다. 투자라는 거는 설명해 주네. 투자는 시설이나 장비의 자본량을 시설이나 장비에 투입하는 거. 감가상각은 생산시설이 소모되어 자본량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된다. 그림에서 Y는 FK 이거는 뭐야? Y는 FK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Y는 K에 대한 함수, 펑션 이렇게 읽죠. 그러면 이쪽은 K일 거고 이쪽은 뭐가 돼요? Y 또는 뭐야? FK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 요거는 1인당 생산량 요거는 투자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요거는 감가상각.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합니다. K 이거는 일정하다. 원래 요 뜻인데 K 별이니 요거는 투자와 감각이 일치하는 즉 다시 설명해 주는 거라 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는 증가 안 하고 감소 안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요렇게 돼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안정적인 거야.
안정적이라는 건 뭐야?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제학적 용어인데 균제 상태라고 한다. 균제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본량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인 노동자 1인당 생산량도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표시하죠. K 이렇게 하면 K 값이 일정하다. 우리는 이렇게 읽죠. 수학적 기호. 반면 투자가 감가상각을 초과해요. 그러면은 노동 이게 증가해요. 그럼 옆에 좀 써주세요. 투자가 감가상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1인당 자본량이 증가. 그러면 뭐야? 경제가 성장. K1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죠. 반대로 요거가 감가상각이 요거 하니까 당연히 반대로 요거가 줄어들고요. 이러면은 뭐야? 여기서는 안 나왔지. 성장이 내려가겠죠. 균절 상태에 이르더라도 저축률이 증가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릅니다. 성장합니다. 균제 상태, K의 요거 상태, 그림의 요거 상태, 이거 K2고요. 요거 할 때도 뭐가 저축률이 증가하면은 뭐 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이론이니까 이쪽에 좀 신경을 쓰세요. 저축률이 증가하면은 뭐야? 투자도 증가하지. 그러면은 뭐야? SK 요거가 어디로?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요렇게 이동하겠지. 요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어떻게 위쪽으로 이동.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이 새끼는 그대로고요. 얘는 이렇게 위로 이동한다. 이거를 여러분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거는 경제학이니까. 그 결과 요거 지점에서 투자가 감가상각을 상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의 위치가 조정된다. 그럼 뭐야? 이러면은 성장한다고 했죠. 1인당 노동 자본량이 뭐야? 요러면은 증가한다 했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지. 어디로? 요 위치가 어디로 갈 거다? 오른쪽으로 갈 거다. 까지 추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균제 상태가 될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제가 계속 성장합니다. 한편 딴 이야기 합니다. 균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성장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자본량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케이스. 앞에 읽었던 거 생각해야 돼요. 이유를 해서 인구 증가, 이건 노동 수요죠. 자, 요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량하고 노동 인구 수가 있잖아요. 노동 인구 수가 많다는 거는 뭐야?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내려가서 인구 수가 줄어들잖아, 자꾸. 그래서 자, 여기 앞에서는 뭐야? 자본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뭐야? 인구 증가도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총 생산량 증가하고 노동자 수 증가, GDP 증가, 경제가 성장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GDP 증대지 생활 수준이 상승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숫자가 많으니까 총 생산량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1인당 각각의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상승하는 거는 요거는 설명하지 요거는 설명 안 된다. 솔로에 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공급되는 자본량이 줄어 K값 감소. 인구가 증가하면 자본량이 줄어서 K값이 감소. 그러면 감가상각의 증가를 감소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지므로 요거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요렇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요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감가상각만 증가하니까 요 지점에서 감가상각이 투자를 상회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위에 썼던 거. 그리고 옆에서 그래서 써줘 봐야 돼요. 그럼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성장하는데 이쪽에서는 성장하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성장을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균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량이 감소하고 생산량도 하락한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이 이거 뭐야? 빈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써져 있고요. 빈곤한 이유가 여기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어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이유가 이쪽에 있고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여기에 써져 있어요.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여러분들이 문학을 오히려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자본량의 변화만으로 당연히 뭐야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 인구도 봐야 된다. 자본량이 최대여서 증가수 균제 상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죠? 균제 상태 여기 써져 있어. 뭐하고 뭐가 자본하고 감가상각이 요래가지고 자본은 균제 상태이다. 그러면 뭐 자본량이 그대로고 생산량도 그대로이다. 자본량이 최대여서 아니죠. 자본량하고 감가상각이 같다. 기억니은의 대답. 역시 나왔어요. 요거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속적 성장 뭐지? 균제 상태에 이르러 증가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요거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지? 인구 증가예요. 맞아요? 그럼 기억은 뭐야? 지속적 성장하는 거. 니은은 뭐야? 빈곤한 이유로 적절한 거. 요거 따지는 겁니다. 저축률이 높으면은 균제 상태가 아니야.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급속한 경제 성장 아니야.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은 아니야. GDP만 한다지. 저축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거는 뭐지? 지속적 성장이죠. 빈곤하게 된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걸렸던 분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야? 성장에는 뭐가 자본하고 노동인구수 요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건데 선생님이 여기 하면서 뭐야? 여기가 지속적 성장 뭐야? 성장을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성장하는 게 지속적 성장을
표현한 말이고요. 요거 빈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 성장이 더 문제가 어려운데 좀 문제를 쉽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모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건 A국, B국 자본량 크게 감소, 빠르게 증가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 근데 모두 자본량 증가가 둔화되면서 1% 이하로 떨어졌어요. A는 저축, 출산, 그러면 지속적 성장. 지속적 성장. B국은 모두 증가하지 않아서 빈곤, 지속적 성장을 못했다. 자, 요렇게 되겠죠. 그 문제 푸는 거 쉽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본량이 감소, 감가상각도 줄어날 거다. 투자가 요래해서 증가했다. 균제 상태에 접근했다. 그럼 뭐냐면은 균제 상태니까 어떻게 됐어요? 1% 이하로 떨어지죠. 저축을 독려하는 정책이 성공하여 이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 요렇게 둔화된 다음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 거기는 뭐였어요? 자본량이 감소됐는데 빠르게 증가했어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축하고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후의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됐습니다. 11번은 그래프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번으로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지금 1분 미만이네 또. 자, 중용은 유격 경전전 하나의 중용의 핵심 개념입니다. 중용이란 책이 있죠. 그 책이 아주 중요하다. 원래 얘기해 있던 거를 주자학이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대가니까 따로 뽑아내 해설을 붙임으로써 지금 원래 속했던 걸 뽑아내서 붙임으로써 독립된 경전으로 격상되었어요. 얘기에 있었는데 뭐라고? 독립된 경전이 된 거예요. 중용이라는 경전. 논어, 춘추, 중용, 얘기 이렇게 되죠. 사서 오경. 당시에는 도교, 불교, 형이상학적 이론. 도교는 극락세계. 도교는 신선세계. 성행인데 대응해서 고도의 철학체가 있으면 보여준다는 시대 요구에 따라서 편찬되었습니다. 공자는 순임금을 칭찬하면서 악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내고 득구슬 그 중을 백성에게 쓰셨다. 자, 얘는 숨겼어요. 선은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두 끝을 딱 잡아서 어때요? 가운데 중을 백성에게 쓰셨다. 말한 바 있다. 주자는 이 말에 근거해요. 중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공자 말에 근거해가지고 중이다. 주자에 의하면은 사물에는 사람의 말이나 사물에는 대소, 후박 요거 후박은 두터울 후고 열불 박이라고 했죠. 그래서 후대하면은 두껍게 대접을 하니까 좋은 대접을 하는 거고 박대하면은 구박하는 거죠. 이게 복리후생 할 때 후도 두터울 후자예요.
생을 사는 거를 두텁게 해주는 게 뭐야? 복리후생입니다. 이 두터울 후자하고 남학생들 이름 중에 후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두터울 후자 씁니다. 박주 뭐야 열벌 박술주 그러면은 뭐야 안 좋은 술 이렇게 됩니다. 박주 산채 뭐 이렇게 되고 어쨌든요. 대소나 후대가 있어요. 후박이 있어요. 양단이 있어. 그것은 지나침이나 불급 미치지 못한다. 양단 자 양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뭐야? 양단은 크고 큰 것도 마찬가지고 후한 것도 마찬가지고 두터운 것도 마찬가지고 지나침이거나 불급 지나침이거나 불급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너무 지나쳐 너무 얇어 이렇게 해서 미치지 못하면 된다. 자 지나침 불급 이게 양단이에요.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순임금 같은 군자는 양 끝단의 중간을 잡아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모자르지도 않는 중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순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순임금 같은 군자는 양 끝을 잡았죠. 두 끝을 잡아서 가운데를 백성에게 사용을 했어. 그래서 중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중을 백성한테 쓰신 거죠. 자, 그러면은 치우치지 않음이랑 원의 중심처럼 둘레와 조화를 이룬 상태. 그러면 원의 중심이란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중심처럼 뭐야? 둘레와 뭐를 균형을 이룬 상태. 치우치지 않은 게 요거예요. 기울지 않은 거는 뭐야? 저울추처럼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뭐야? 치우치지 않으면 원의 중심이고요. 기울지 않은 거는 뭐야? 저울추의 균형입니다. 또 과와 불급은 이거는 지나칠 과자고 불급은 지나치지 못하는 거. 지나침이 과해요. 과하다. 아 이건 선생님 이거 너무 이렇게 수업해 주신 거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지나치다는 거예요. 과라는 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응? 선생님 놀러 가서 재밌게 놀 거 이렇게 수업해 주시니 땡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다음 시험에 90점 이상이 나올 거고. 과와 불급이란 조화와 균형을 넘어서거나 자 요거는 넘어서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하고 불급은 요렇게 되는 거다. 넘어선 건 과죠. 도달하지 못한 건 불급이죠. 그런데 주자는 치우치고 기울지 않는 것과 과와 불급이 없는 것을 구별했어요. 자 치우치거나 요것과 요거를 뭐 했다고? 구분했어요. 그럼 요거는 중이 미발 이거 읽지 마세요. 발로 되기 이전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차이점에. 자, 지금까지는 졸라 빨리 읽었는데 왜 이거 천천히 읽느냐? 주자는 그 이전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이전에는 뭐예요? 공자의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뭐야?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은 거하고 뭐하고 과와 불급이 없는 거를 뭐라고 구분했는데 그럼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야? 중이 발로 되기 이전 중이 여러분한테는 안 읽어도 된다고 해놓고 선생님은 한자가 편하니까 미발한 거고 도의 본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물의 본성. 도의 본체, 사물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과와 불급이 없는 거는 중이 발로 된 거. 이발. 이왕할 때 이입니다, 이게. 요거는 미발이고요. 요거는 중이 이미 발현된 거. 발로 된 이유. 이전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는 뭐야? 이전이고, 요거는 이미 발로 된 이후라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인식해 주고요. 자, 중에 대한 해석 비중이 높아들어가는 용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중과 용어를 합쳐가지고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석이 높아지는 거 요거는 간단했어요. 주자는 공자가 한 말을 해석하는 가운데 용을 평상지리라고 풀이했어요. 자, 공자가 한 말은 뭐야? 중용의 덕이 지거나 한 말을 해석할 때 주자는 용을 뭐라고 했어요? 평상지리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풀이했어요. 그럼 이건 모르잖아. 우리가 설명을 해 주겠지. 이제 여기까지는 중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여기는 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 편이지. 요거를 합쳐서 중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중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용은 설명을 덜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용은 평상지리인데요. 평범한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난리 났어요. 원하지 않는 평범한 도리인데요. 충효 평범한 도리인데 충과 효 같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여 여백이 더 말한 부분이 없다 보니 의문이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한 거야? 왜 더 말을 안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위에서는 주자에 대한 이야기. 주자 이후에 관심은 높았다. 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뭐야? 위상은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 왕부지나 정약은 이렇게 했다. 왕부지. 그다음에 정약용은 정약용. 이 사람들이 위상은 같고요. 뭐라고요? 다르다고 했어요. 비판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 정확히 해야 돼요. 자, 형이상학적 담론을 받아들였어요. 요거는 받아들여요. 국어에서 중요한 부분. 그런데 뭐야? 이발과 미발과 이발로 나눈 거, 그럼 본체와 작용으로 본 거, 그럼 나는 여기에요. 요거를 뭐로 볼 거예요? 여기는 이를 썼는데 이게 없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뭐야? 작용으로 볼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미발, 이발 했죠. 요거는 뭐 이거예요. 응? 치우치거나 기운 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했어요. 그럼 뭐야? 치우치거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이렇게 과거나 불급 그러면은 요것이 뭐야? 미발이라고 했죠. 이거가 이발이라고 했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중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야? 스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용할 때 중이에요. 미발시에도 이발시에도 본체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자는 어떻게 봤다고? 얘를 뭐로? 본체로 보고 얘를 작용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판한 거는 뭐야? 왕부지는 이거 두 개 다 뭐야? 본체라고 봤어요. 다만 미발은 전체이고요. 이발은 부분으로서 본체의 차이점이 있다. 자, 요거 미발과 이발 둘 다 본체인데요. 요거는 전체로서의 본체이고 요거는 부분으로서의 본체다. 이를 몸 자체를 가리켜 몸이라고 부르지만 파란도 몸이라고 마찬가지다. 자, 뭐냐? 전체여도 뭐야? 본체이고요. 부분이어도 본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야? 비유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사실은 유추예요. 니들이 미발과 이발의 차이점을 알아? 모르지? 우리가 몸 전체를 보고서 선생님의 몸 전체를 선생님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팔을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뭐야? 본체다. 또한 이제 이거는 중에 대한 차이점, 중에 대한 차이점, 평상지라는 것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앞에서는 비판이고요. 여기는 뭐야? 이의를 제기했어요. 다른 의견. 용을 작용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요. 여기는 있었는데 여기가 없었어요. 본성이고 본체라고 했어요. 요거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작용이라고 풀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노력 의지의 작용이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라는 게 뭐야? 용을 작용이라고 보는 거 합당하다고 봤다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아야 돼. 주자가 용을 평사를 풀이한 것은 시대 상황의 영향이다. 즉 뭐지? 도교 불교가 평상을 벗어나 있다. 대응 논리로서 평상성을 강조한 거다. 지금 도교 불교 뭐 생각이 나야 돼? 요거 생각이 나야 돼. 요거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나왔어요. 대응 논리로 형이상학적 도교 불교 형이상학적 이론에 대응해서 편찬됐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예민하면 기억한다니까요. 진짜야. 형이상학적이다 이거는. 그럼 형이상이라면 내가 극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불교 논리일 거고요. 절대 진리를 익혀서. 도교는 뭐 할 거야? 내가 신선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응 논리로서 그러면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뭐야? 충성과 효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평상지리로 풀이했다. 평상지리는 뭐야?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거. 그러나 처음 생겨날 때는 이단과 대립 없이 이단은 뭘 가르쳐요? 불교하고 도교겠죠. 없었기 때문에 그 적절하지 않다. 그는 상황 논리 때문에 뭐지? 시대 상황의 영향 때문에 용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근데 맨 처음 생길 때는 뭐지? 대응 논리 불교하고 대응하고 도교하고 대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적절치 못한다. 이의를 제기했다. 중은 비판했고요. 이는 뭐 했어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약용은 양단이라고 과불급을 양단으로 오는 해석이야. 근데 대소와 후박의 중간이 중이냐? 요거는 비판했어. 이게 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주자가 말했던 것 중에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된단 말이야. 주자의 해석은 대소 양단이에요. 과와 불급은 양단 맞아요. 근데 대소와 후박의 중간을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안 돼. 대소와 후박은 양단이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10사람 중 10사람이 크고 대조, 두터운 거 후조를 원할 수 있고 천리의 보안도는 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 주자의 해석대로라면은 양단인데, 근데 대소와 후, 대하고 후가 10명 모두 원하면은, 대하고 후가 10명 모두 원하면은 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중부정이니까 뭐야? 대와 후가 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쪽 부분을 잘 해석해야 이거 뭐야? 대소후박 이게 뭐야? 이게 대죠. 이게 뭐야? 후죠. 그러면 대가 있고 소가 있고 두터운 게 있고 박한 게 있고 요거의 가운데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야 크고 두터운 것을 10명이 원하면은 이게 여기가 중이 아니라 여기가 중이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소와 박도 마찬가지다. 자 이쪽이죠. 이제 소와 박도 마찬가지로 뭐야 10명이 원한다면은 뭐야 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양단의 개념을 이거 중요합니다. 양단의 개념을 과와 불급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뭐야 대소와 후박이로 양단이 반드시 볼 수 없으며 대소와 후박이 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양단이 아니고 얘네들이 중이 될 수 있어요. 중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요거와 요거가 중이 될 수 있어요. 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약용이 뭐에 대해서 비판한 거? 중에 대해서 비판한 거다. 요것도 이의제기한 게 아니라 이것도 비판했어요. 중용은 지극한 덕인데 평상지리로 해서 보통 사람의 도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극한 덕인데 보통 사람의 도리다. 용을 평상지리로 해석하면 군자는 평상지리로 지극한 덕을 얻는 셈인데 그럴 수 없다. 평상지리로 덕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봤다. 용을 항상 평상지리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즉 항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은 주체의 끈질긴 실천 의지와 습관화 주체의 실천 의지와 습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용은 따라서 특별한 군자도 특별한 수양 노력 없이는 중용에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군자라는 게 뭐냐면은 성리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인간이어도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요곡과 수양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천 의지와 습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중용에 이를 수가 있어요. 중용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재미없겠지만 선생님도 대학교 때 읽었는데 가끔 읽어봅니다. 재밌어요. 용에 대한 이런 해석은 현실 지향적 태도를 뭐 한 거야?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은 관념적인 개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실 속에 실천 유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어요. 요컨대 이거는 뭐예요? 앞에 말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비문학을 요거 지문을 못 읽었다 그럼 요컨대 읽어봐도 돼요. 중용이란 뭐야?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를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풀이까지 하고 끝냅시다. 이 지문을 좀 연습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이점 뭐야? 주자. 그 다음에 가는 주자에 대해서 나왔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정약용과 이게 녹화가 불안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개를 엮어서 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풀었지? 이런 지문을 풀었을 때 한비자하고 비교하는 문제, 수능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어쨌든 차이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을 가는 해석을 나는 비판적 견해를 어머 끝났네. 시대적 배경을 변화 말도 안 되는 거 변화 양상이면 설명 방법이 뭐가 된다고요? 비교 아니 뭐야 과정이 되고요. 아니에요. 가는 추론을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인과 배경 말도 안 되고 사회적 효용성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로와 주자가 생각한 중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면은요 왕부지하고 정약용이 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용은 평상지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발로 이전, 발로 이후 맞죠? 그 다음에 본성이다 맞죠? 인간 양단의 중간 이건 맞는데 인간이 도모할 수 없는 틀렸죠. 이거는 왕부지와 정약용의 이론은 아니네요. 이발시의 중은 조화 균형에 넘어섬도 도달하지. 넘어서는 게 과죠. 도달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불급이죠. 이거를 저기로 써놔서 좀 그래요. 이게 한자에 좀 관심을 후하고 박을 지금 선생님이 좀 이번 시간에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고전 시가에도 잘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넘어선다는 게 과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설명하는 거 너무 과하십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 과하시네요.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불급이죠. 그 다음에 왕부지와 정약용의 뭐지? 공통점 적절한 거.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중과 용의 우열이 있다? 아닙니다. 나눠 해석하는 게 반대 안 했죠. 그래서 중을 해석하고 용을 해석하고 중을 해석하고 용을 해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뭔 이게 난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거, 형이상학적 뭐야 도하고 불교종,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용은 뭐한다? 실천 의지다. 아 이거 맞죠. 이단과 대립에서 비롯되었으니 이거는 뭐지? 주자 때 시대적 상황이죠. 그다음 15번 중을 시장은 중간이 아니라 극단으로 보이는 거 선택. 이거 누구지? 정약용이죠. 정약용입니다. 그럼 뭐야? 주장에 부합하는 판단. 주자가 중을 본체와 작용? 본체는 뭐였어요? 이발 뭐야? 미발 이랬었죠. 요거를 지지한다, 지지한다, 비판한다, 비판한다, 비판한다. 그러면은 지지한 거, 비판한 거 먼저 볼 거예요. 과와 불급 요거 설명할 수 있다 했잖아. 이발과 미발과 이발로 이거는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 중간으로 보는 거를 비판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이 막판에 이게 지금 너무 이 먹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유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선이 이렇게 신호가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고생했고요. 모의고사 해설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학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할 테니까 수업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반드시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중용 나온 거는 한번 경제학은요 또 조금 너무 무리했다, 과했다, 지나쳤다, 과를 지나쳤다는 걸로 해석하시고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중용을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뭐냐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또한 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왕부지가 어떤 점은 인정을 하고 어떤 점은 비판을 했는지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했는지 또 정약용은 어떤 점은 받아들이면서 주자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건 아니라고 보았는지 이거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니까 요 부분은 좀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들 했고 선생님이 문학을 올려줄 테니까 그거 열심히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도 고생했어요. 근데 어제 도저히 놀러 갈 수가 없더라고. 오늘 아침 일찍 즐겁게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점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